자바 언어는 C 언어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다른 점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점만 잘 정리하시면은 C 언어 코드 있죠. C 언어 코드를 다 자바 언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강의에서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C 언어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 언어에서 문법이 다른 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 변수 선언하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C 언어에서는 int 해서 A 10개. 자,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배열 공간이 만들어지죠. 근데 자바 언어에서는 좀 다릅니다. 자, int a, 자, 괄호 주시고, 그 다음 new, 등호해서 new, int 10, 괄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제 배열이 선언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괄호로 나올 수가 있겠죠. 나왔을 때 new라고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은 1차원 배열이 되고 2차원 배열도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new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괄호가 이제 하나 더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초기화할 때 배열의 크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뭐 C 언어가 되었던 자바 언어가 되었던 동일한데요. 보통 우리가 10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10개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1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1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지 않고요. 이렇게 비워둬도 됩니다. 비워두면은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배열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생략해도 되고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자, 스캔F가 사용 방법이 좀 다릅니다. C 언어에서는 스캔F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데 10진수로 입력을 받고요. 그 입력받은 데이터가 K에다가 저장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바에서는 좀 복잡합니다. 먼저 public class, 자, 기사 first, 자, 이 바깥쪽에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import java.util.scanner. 자,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불러와야 돼요. 임포트를 시켜야 됩니다. 일단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스캔F를 하려면은, 스캔을 하려면은, 입력 받으려면은, 그 입력 받을 수 있는 명령들이 이 스캐너라는 클래스 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캐너를 일단 가지고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임포트를 먼저 시켜야 되고요. 자, 그리고 스캐너라는 클래스 명에다가, 자, 이 클래스 명을 가지고,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의 성질을 물려받는 객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 객체의 이름이 scanf가 되는 거예요. scanf. 뭐 변수명이 되는 겁니다.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클래스명이 되고 이건 객체 변수명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int i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이 int가 클래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이게 변수형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클래스를 이제 객체로 해서 만드는데, 그때 new 해서 키워드, 조금 전처럼 동일하게 등호에서 들어가줘야 되고요. 자, 스캐너. 자, 여기 보면 int 들어갔죠. 스캐너, system.in. 자, system.in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입력받겠다. 입력받는 성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canf. 자, 이 변수는, 이 객체 변수는, 이 객체는 입력받을 수 있도록 선언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자,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만 아래쪽에서 스캔F 하게 되면, 데이터를 입력받는 객체구나, 변수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nt k. 자, k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 변수에다가 scanf 점. 자, 점 뒤에는 속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메서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데이터를 입력받는 행위가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next int 괄호. 자, 이게 이제 스캐너라는 클래스에 내장되어 있는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이 함수, 이 메서드를 그냥 가지고 호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점 메서드. 자, 이 메서드는 미리 스캐너라는 클래스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문이 수행이 되면은 화면에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커서가 깜빡깜빡 하겠죠. 그래서 10진수 뭐 4, 뭐 이렇게 입력을 했다. 정수 4 이렇게 입력을 했다. 입력하면은 그 입력한 데이터가 K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자, 모든 입력 작업이 끝났어요. 끝나게 되면은 scanf.close. 자, close 닫아줘야 됩니다. 자, 왜 닫아줘야 하냐면은 일단 scanf라는 객체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면 이 만든 이 객체는요, 메모리 어디엔가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 메모리는 다시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로즈에서 아예 해제를 해주는 겁니다. 메모리를 써야 되잖아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여기서 scanf 객체 변수를 다 사용을 했다라면 마지막에 scanf.close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while문에서 보통 우리 C에서 1이라고 해서 무한 반복시켰죠. 1이 true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C에서는 true도 되고 뭐 1도 되었는데 보통 1로 입력을 했습니다. 보통 입력을 했죠. 그래서 뭐 1 외에도 사실 다 됐죠. false는 0이 되고 0 외의 숫자들은 다 이제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로 보통 이제 무한 반복시킬 때 1을 입력을 했는데 자바에서는 1이 안 됩니다. true라고 입력을 해줘야 돼요. true 논리값으로 정확하게. 자, 조금 전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하는 코드를 수정을 좀 했습니다. 자,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true라고 주고요. 무한정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만족할 때는 빠져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55 제대로 나오죠. 자, true 대신에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결과 안 나오죠. 그래서 true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폼은 말씀드릴게요. 뭐 C 언어에서 폼은 사용할 때, 자, 초기값, 최종값, 증가치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초기값, 최종값, 증가치. 같습니다. 같은데 자바는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바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에서 A에다가 배열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데이터를 바로 입력을 할 때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new 해서 이렇게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입력을 했죠. 자, 데이터 바로 입력을 하고, 자, max 0 대입을 하고요. 자, 폼을 통해서 i가 0부터 해서 1씩 증가시키면서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시키고, 배열에 있는 값이 max보다 크냐? 자, 클 경우에는 max에다가 배열에 있는 값을 대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최대값이 8이 되겠죠. 8을 프린트하는 것이 이 코드예요. 자, 이 코드인데 여기서 포문 부분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포문에서 int i 해서 콜론, 세미콜론 아닙니다. 콜론해서 a 들어갔어요. 자, a는 뭡니까? a는 배열이죠. 배열. 배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반복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5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5번. 이 5번이란 이 5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실 배열의 개수가 되는 거죠. 배열 개수만큼 비교하기 위해서, 맥스 값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5라는 숫자가 나왔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5라는 숫자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A 배열의 개수가 5개니까 A 배열 그냥 이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열 A의 개수만큼 반복을 시키는 그런 이제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A라는 이제 배열에 들어있는 첫 번째 데이터를 I에다가 대입을 하고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I에다가 A의 0번째 있는 값, 첫 번째 있는 데이터가 0번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 데이터를 대입을 하고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I는 얼마 값을 가지겠습니까? 5가 되겠죠. 자, 5가 되고 맥스는 현재 0이 되기 때문에 크냐? 조건 판단하면은 큽니다. 그래서 맥스에다가 5가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반복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의 첫 번째 데이터, 그러니까 두 번째 위치가 되겠죠. 3이란 값을 i에다가 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3하고 맥스 값하고 현재 맥스 값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반복을 하게 되면은 세 번째 데이터가 되겠죠. 세 번째 데이터 8이 i에 또 대입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자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C 언어에서는 배열을 보통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해서 str 변수 10개짜리 준비를 해서 뭐 기사 퍼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죠? 대입을 하고, 그럼 printf에서
자, 스트링으로 해서 str 값을 프린트하면 되겠죠. 그러면 입력 값은 여기까지는 문자열로 그냥 그대로 이제 프린트가 되는 거고, 자, str은 스트링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을 출력을 하면 되는데, 객체 개념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객체에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 str. 그러니까 스트링은요, 문자열 클래스예요. 자, 문자열 클래스가 되고, str은 이제 객체가 되는 거죠. 문자열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의 특성을 물려받은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 객체에다가 기사 포스트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int c 해서 str은 문자열 객체죠. 객체입니다. 객체 변수. length. 자, length는 조금 전 자, 공단 샘플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죠. 객체의 크기, 객체 크기를 알려주는 속성이에요. 자, 현재 A라는 것이, A라는 객체가 배열이 되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는 자, str이 뭐예요? str은 문자열이잖아요. 그냥 문자열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를 c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길이가 9가 됩니다. 그래서 c는 9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입력 값은 여기까지는 그냥 문자열이 되는 것이고, 자, 스트링 형식으로 해서 str을 출력을 해라. 출력하고, 그 다음 역/n 하게 되면은, 자, 엔터 입력하는 것도 같죠. 한 줄 바꿈 하고요. 그 다음 system.out.printf. 자, 길이는 d 형식, %d 10진수로 해서 c를 출력을 해라. 여기서 c가 뜻하는 것이 문자열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문자열의 길이도 같이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게 객체에서 그냥 이제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해서 바로 길이를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자바에서는 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출력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C하고 자바하고 다른 점입니다.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를 이해를 하면요, 자바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접근 제한자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네이버 카페, 다운 카페에 보시면은 이제 방문자가 볼 수 있는 글이 있고,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만 볼 수 있는 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죠. 클래스라든지, 클래스도 제한을 둘 수가 있고, 뭐 변수라든지, 메소드라든지 제한을 걸 수가 있어요. 자, 그 제한의 종류, 접근 제한자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접근 제한자, 클래스명, 그리고 변수, 뭐 멤버 변수, 객체 변수, 그리고 메소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접근 제한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퍼블릭이 있고요, 프로텍티드가 있고요, 디폴트, 프라이빗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퍼블릭은 말 그대로 이제 공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든 접근을 허용한다. 공개된 글이에요. 카페에서 공개된 글, 누구나 볼 수 있는 클래스,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변수, 메소드,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퍼블릭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프로텍티드 말씀을 드릴게요. 동일 패키지 내의 클래스와 다른 패키지의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동일 패키지인 경우에 접근 가능하고, 혹시 패키지가 다르다라면은 상속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비슷한 성격의 자바 클래스들을 모아 놓은 것을 이제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패키지가 있다. 이게 A라는 패키지다. 그러면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3번 클래스, 4번 클래스가 있어요. 같은 패키지 내에 있다라면은 서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B라는 이제 패키지가 있다라면은 B라는 패키지는 서로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지만은 다른 패키지라도 상속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속의 개념 말씀을 드리면은 중요합니다. 자, 영문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와 변수를 물려받아서 그대로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모로부터 자식이 상속을 받잖아요. 그죠? 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비행기 클래스가 있고 자동차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가 하늘에서는 나르고 육지에서는 자동차처럼 이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상속을 받아서 만든다라면은 좀 더 쉽게 재사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상속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 이게 상위가 되겠죠.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와 변수를 물려받아서 그대로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속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서로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속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A 카페, 뭐 B 카페라고 봤을 때 A 카페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끼리는 당연히 서로 접근 가능하고, 그 다음 다른 카페는 서로 이제 접속이 안 되지만은 이 카페하고 이 카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라면은 뭐 연맹 관계에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디폴트. 자, 아무런 접근 제한자를 명시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이 되며 자신을 포함한 패키지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private. 자신을 포함한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자, 외부에 있는 클래스에서 접근을 차단한다. 자,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클래스에 대한 제한. 자,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자, 퍼블릭 클래스 테스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앞에 이게 접근 제한자가 되는데, 자, 클래스에 대한 접근 제한자가 되는 것이죠. 자, 클래스에 대한 접근 제한자 외에도 메소드라든지 변수에 대해서도 접근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그 종류가 좀 다릅니다. 클래스는 퍼블릭하고 디폴트. 자, 이 두 개만 가능한 거고요. 변수나 메소드는 이렇게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